2022 개정 공통국어 1 창비 교과서 4단원의 4 수어제기 갈게요. 자, 250쪽 개관 잠깐 보고 뒤에 학습 활동에서 무엇을 보아야 할지 읽고 올게요. 그리고 본문 볼게요. 자, 시간이 조금 남을 것 같은데 남게 되면 9켤레 용어라든가 이런 거 정리하게 되면 그거 하고. 응? 자, 필자가 누구죠? 정약용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거 있어요, 진짜? 국사 시간에 배운 적 있어요? 실학자, 그죠? 정약용은 중농학파예요. 어쨌든 정조의 총애를 많이 받았던 모양인데 이게 집안에 그 천주교 집안이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다른 신하들의 어떤 모함? 견제? 이런 걸 좀 많이 받았어요. 총애를 또 많이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형만 빼고 나머지 다 유배를 당했던 거예요. 나 그 영화 못 봤는데 자산어보? 설경구 나오는 거 맞죠? 그게 정약용 형이냐 동생이냐? 동생인가요? 형 아니냐? 자, 모르겠네. 그 찾아봐 한번. 나 궁금하다. 어쨌든 그 또 정약용의 사위인가? 이쪽은 또 천주교 쪽 뭐 되게 기분 관련 사람이 있는 사람이에요. 되게 좀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천주교 안에서는. 나중에 이게 그 백서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정약용도 결국 유배를 당하게 돼요. 형이에요, 동생이에요? 형이죠? 자, 그래서 정약전? 자, 그래서 형만 빼고 형이나 정약용이나 동생이나 뭐 이렇게 다 유배를 당하고 이랬던 모양인데 이게 어쨌든 천주교는 조선 사회에서 유교가 우리가 종교 학문이죠, 종교죠. 사회다 보니까 천주교 이런 거는 사실은 뭐랄까 배척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평등 이런 거 말이 안 돼요. 신분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럼 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양반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야. 이건 사회 구조를 뒤집어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좀 박해를 많이 당하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정약용 입장에서는 그 유배 당한 상황에서 목민심서, 흠음심서, 경세유표 뭐 이런 책들을 많이 쓰고 아무래도 정치 한복판에 있을 때에는 신경 많이 쓰죠. 모함도 당하기도 하고 막 방어도 해도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유배지에 가 있으니까 학문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거지. 쉽지 않아요. 되게 살기 힘들 텐데. 자, 가볼게요. 수어제기는 필자가 큰 형의 서재 이름을 보고 그것을 소재로 쓴 고전 수필이다. 뭐 오늘날 수필로 볼 수 있어요. 필자의 경험을 따라가는 동안 내가 지켜야 할 나의 모습은 무엇인지 생각하면 작품을 감상해보자. 자, 여기 나 작은 따옴표 붙었는데요. 아까 우리 시를 문제로 낼 때 본문 속에 말고 선택지 1, 2, 3, 4번에 이렇게 나와. 자, 요거는 누구를 말한다고요? 화자. 요거는 누구야? 독자를 말해요. 근데 여기는 요렇게 나오는 거는 요거는 화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본질적 자아를 의미해요. 원래 정약용이 썼을 때의 본문에는 나 오자를 써요. 한자로. 거기다가 따옴표를 붙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 고3 뭐 최근에도 실린 적이 있지만 수능 특강 이렇게 실렸을 때는 나에다가 따옴표를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본질적 자아인지 현실적 자아인지 대체로는 알겠는데 중간에 헷갈리게끔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거를 이해하기 되게 어려워했는데 여러분 책에는 다행히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작은 따옴표 붙인 건 본질적 자, 작은 따옴표가 붙지 않은 건 현실적 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본질적 자라는 말과 현실적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감이 와요? 나는 여러분 나이 때 되게 짜증났었는데 자분열 이러면 씨발 이게 뭔 뜻이야? 자분열 뭐예요? 이중인격이에요?
이상의 시 이런 거 보면 자아분열 이런 거 나오는데 윤동주 씨 이렇게 나오면 자아분열 이렇게 나오는데 윤동주 이중인격이 인격이에요? 정신병자예요? 저도 그런 생각 비슷하게 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게 무슨 뜻이야? 막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명도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해주더라. 응? 자, 현실적 자아는 지금 나의 모습,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요거까지 이해가 가죠. 그 다음에 본질적 자아는 다른 말로 이상적 자아, 시에서는 반성적 자아라고도 해요. 반성적 자아가 나쁜 거 아니다. 반성을 통해 도달하고 싶은 자아가 반성적 자아예요. 그래서 이상적 자아, 본질적 자아, 반성적 자아가 같은 말이고 그 반대말이 현실적 자아예요. 이럴 때 내 현재 모습은 좀 사람이 비겁해. 응? 일제에 저항하지 못하고 응? 아부하고 비겁해. 근데 내가 바라는 모습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나를 희생해서라도 일제에게 저항하는 모습이 내가 바라는 모습이야. 그걸 이상적 자아, 본질적 자아, 반성적 자아 그러는 거예요. 그 두 자아가 다르지. 그걸 자아분열이라고 해요. 정신병 용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아분열이라고 하는 건 내 현재의 모습과 추구하는 모습이 다를 때를 자아분열이라고 하고 그걸 시에서는 갈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꼭 싸우는 걸 갈등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도 갈등인 거예요. 그러다가 나를 반성하고 행동을 바꿔가지고 내가 추구하는 모습이 점점 가까워져. 뭐라고 그러면 되겠어? 그럼 갈등이 해소됐다, 화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질적 자아라고 하는 건 내가 추구하는 모습인 거예요. 여기서는 자, 내가 추구하는 모습, 지키고 싶은 모습이 뭐냐 파악해 보시고요. 자, 수호제기 이건 또 같은 말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한문학으로는 기에 해당이 돼요. 자, 기인데 어떤 사실을 객관적으로 쓴 글을 기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건물을 짓게 된 계기, 동기, 이름의 의미 이런 것들을 기록한 글을 기라고도 해요. 한문학 문체 중에 하나예요. 자,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는 내용이 나온다. 자, 반성하면 얘들아 성찰적이라는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는 거예요. 아, 그림을 일단 이렇게 그릴까? 이렇게 하자. 그림을 이렇게 그리자. 자, 반성적 이러면 성찰적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익숙하지 않아 봐야 내가. 그러면 성찰적이면 무조건 반성적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반성적이면 그건 무조건 성찰적이에요. 됐죠? 자문자답.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따 본문에서 확인할게요. 의문에서 출발해요. 아니 왜 내 자아라고 하는 거는 내 마음속에 있는 건데 뭘 지켜야 될 필요가 있나? 마음을 훔쳐갈 것도 아닌데? 무슨 뜻이지? 왜 저렇게 이름을 지었지? 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깨달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의 공감을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사건이나 경험을 하게 된 과정을 기록한 한문 문학의 양식인 기. 자, 기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배경지 잠깐 보고 요거는 시간 없어. 요거 좀 읽어올래 얘들아? 요거 좀 읽자. 요건 좀 읽어야죠. 오케이? 응? 자, 우리가 요 정도로 서문도 좀 서문이나 발문도 가끔 한두 개 나오긴 나오는데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울 수 있는 건 기나 설 정도예요. 응? 나오긴 나와요 시험에.
서도 나오긴 나오는데 그거 말고도 발문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자, 이거 나중에 이제 읽어오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학습 활동 뭘 해야 될지만 잠깐 보고 보문 보고 다시 학습 활동 답 찾던 거 할게요. 서재 이름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지.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뜻이지? 나를 지킬 필요가 있나? 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걸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그 깨달음을 써요. 귀향 전과 귀향 후에 수호제라고 하는 이름에 대한 나의 인식이 바뀌게 돼요.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할게요. 자, 앞에 있는 내용을 일단 정리한 거고요. 생각이 바뀌게 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표현 방법상의 특징. 필자가 답문을 자신에게 던진 그리고 답을 해. 아까 뭐라고 그래서 자문자답하고 있어요. 또 문답 이래도 좋고요. 자,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큰형의 말과 맹자의 말을 인용한 까닭. 우리가 성현의 말을 왜 인용할까요? 야, 나는 내 생각은 이래 이렇게 말하면 네가 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개똥차라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공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전문가, 권위 있는 사람,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의 말을 끌어와서 인용을 하면 그만큼 신뢰성이 좀 높아지고 설득력이 높아지잖아요. 이렇게 어떤 누군가의 말을 인용하는 걸 소견논거라고 하는데 요즘은 소견논거라는 말까지는 안 나와요. 어쨌든 성현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어떤 신뢰성을 주거나 자신의 주장을 설득성을 높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요거는 학교에서 했어요? 안 했어요? 요거? 아직 여기까지는 안 갔을까요? 요거 하게 되면 그때 할게. 자, 수어제기 본문 볼게요. 자, 252쪽이에요. 요번에는 여기 있는 거는 본문 읽고 하든가 할게요. 수오제에 대한 기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의 뜻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야. 자, 숫자가 혹시 무슨 숫자인지 아시겠어요? 또 지킬 숫자예요. 지킬 숫자. 그 다음에 오는 나 오자예요. 나를 가리키는 말이 뭐 여자도 있고 그렇긴 한데 여기서 오는 문맥상 본문에서 찾아보면 본질적인 나예요. 그 다음에 제는 집 제자예요. 나를 지키는 집에 대한 이야기. 그 집을 지은 이름을 붙인 이유에 대한 기록. 이런 뜻이에요. 수제, 즉 나를 지키는 집. 이게 목적어고 이게 서술어인 거예요. 우리말식으로 하면. 그래서 나를 지키다예요. 나를 지키는 집은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에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에 그 이름을 보고 의아하게 여기며 나와 단단히 맺어져 서로 떠날 수 없기로는 나보다 더한 게 없다. 여기 지금 나에는 작은 따옴표가 안 붙어 있고 여기는 붙어 있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는 현상적 자는 세모 칠게요. 지키지 않아도 될 것들 좋아요. 그 다음에 나는 본질적 자아예요. 아까 본질적 자아는 뭐라고요? 내가 추구하는 모습, 바라는 모습. 그게 본질적 자아예요. 나와 단단히 맺어져 서로 떠날 수 없기로는 나보다 더한 게 없다.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죠? 비록 지키지 않는다 한들 나가 어디로 가겠어? 이상한 일입니다. 아니, 나를 지키는 집? 나를 지킬 필요가 있나? 라고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라고 생각했다. 형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응? 자, 승. 자, 여기는 기승전결 4단으로 했네요. 장기로 귀향은 이후에. 자, 화자 귀향했어요. 귀향 유배됐어요. 유배. 된 이후에 나는 홀로 지내며 생각이 깊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환히 깨달을 수 있었다. 그 깨달은 내용, 이유 이런 것들을 적은 거예요. 나는 벌떡 일어나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천하 만물 중에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나뿐이다. 자, 나는 지켜야 할 대상이에요. 본질적 자아예요. 처음에는 내면에 있는 건데 굳이 지킬 필요가 있나? 안 지켜도 저절로 그냥 내 안에 있는 건데? 성현아, 너 초등학교 때 장래 희망이 뭐였어요? 저요? 초등학교 때요? 저 슈퍼맨이요. 슈퍼맨이었어요? 네. 지금은 뭐예요? 아유 귀엽다. 지금 뭐 하고 싶어요? 슈퍼맨? 지금은 그냥 안정적인 삶? 야, 너 지금 네 나이 지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아이씨. 요즘 애들은 되게 현실적이야.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생각 없는 애들은 맨 유튜브 이렇게 하겠죠? 물론 유튜버도 어떻게 뭐 경제적으로 뭐 할지 모르겠는데 뭔가 전문성이 있어 유튜브도 잘 나가지 않을까요? 응? 짠 바뀌잖아요. 그죠? 슈퍼맨 되고 싶었어? 너네 때 슈퍼맨 인기가 없었을 거거든. 너는 그 뭐지 그 로봇 뭐냐? 로봇이 아니고 아니 저기 그래 아이언맨 이런 게 하고 싶고 그러지 않았냐? 아이언맨이요? 아이언맨 솔직히 약해, 그지? 네. 아이언맨 제일 약한 새끼가 아이언맨이지. 이걸 입을 수 때문에 센 거 아니야? 로봇이 센 거지 걔가 센 건 아니잖아. 응? 거기 스파이더맨도 약하지 않아요. 배트맨은 더 약할까? 배트맨 세다. 배트맨은 보통 사람이잖아요. 근데 걔는 무술이라도 할 줄 알잖아요. 근데 그 아이언맨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뭐지? 캡슐 뭐라 그래 이거? 이거를 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 아니야? 힘 있어? 요거 때문에? 아니요, 아이언맨 머리가 좋잖아요. 그치 머리 좋은 거 있지. 걔가 그 대사에는 그것도 있지. 배트맨도 나오는데 돈이 있지. 돈이 권력이긴 하지. 근데 이제 육체적 능력으로 따지면, 발끈했어. 아이언맨 좋아하는구나. 그래 이제. 근데 저도 어렸을 때는 뭐 어머니가 저 낳고 다리가를 절었었기 때문에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었어요. 자,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는 법대를 갈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우리 때는 연자제가 있어갖고 내가 사법고시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행정 쪽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좀 안 될 것 같고, 국문과를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제일 못한 과목이 국어인데, 제일 못한 과목이 국어였어요. 제일 못한. 잘하는 게 수학하고 물리. 그래도 국어도 전교 1등이야. 재수없지. 재수없죠. 근데 이제 수학, 물리 이런 건 늘 만점이었고, 국어는 이제 우리 때는 학력고사는 전국 구석이 4, 5점, 5, 6점 틀리는 거니까 딱 그 점수예요. 그 점수인 건데,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바뀌잖아요. 그죠? 내가 어렸을 때는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라고 하는 10대 때의 어떤 순수한 어떤 희망, 이상 이런 게 있다가 살다 보니까 씨발 현실이 그게 아니거든. 아까 그 돈이 권력 이런 것처럼 돈 있는 새끼가 잘 나가. 죄를 짓고도 막 깜빵에 안 가. 뭐 이런 현실을 보면서 씨발 돈 벌어야겠네. 또는 권력을 가져야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변질된 거죠.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본다면 가난한 사람, 힘겨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어떤 그런 삶을 살고 싶어.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근데 돈 벌고 권력을 줘가지고 나 혼자 잘 살 거야. 이렇게 하면 뭔가 좀 탐욕스럽고 뭔가 좀 그렇잖아요. 안 좋잖아. 현실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내가 바라는 모습은 바뀌잖아요. 그죠? 내 마음에 있는데 마음 안에 있는데도 바뀌어요. 성현이 결혼했어. 했는데 이제 상사가 있어. 상사가 예를 들어서 뭐 개새끼야 아주 그냥 되게 막 횡령도 많이 하고 막 나쁜 새끼야. 그래서 난 저런 새끼처럼 되지 말아지 이러고 있는데 성현이를 하지 말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결혼했어. 근데 와이프가 중병에 걸렸어. 아버지가 사고가 났어. 병원에 다 입원해 있는 거야. 성인이 아니, 그 사람이 돈이 필요해. 매달 한 1억씩은 필요한 거야. 근데 버는 돈이 한 500밖에 안 돼. 500도 많지만. 어떡해. 그럴 때 옆에 부장 그 새끼가, 누구씨, 원래 이제 술 한잔 먹으면서 같이 먹으면서, 이거 좀 눈 감아 주면 연봉 이놈이 10억. 아니면 요번에 딱 2억 먼저 주고 2년 있다가 내 8억 줄게. 눈만 감아. 다른 거 아니고 그냥 네가 읽고 몰랐다고만 해. 그럼 내가 2억 줄게. 자, 근데 이제 와이프가 이렇게 그 상태야. 저 새끼 눈빛 달라지는 거 봐라 저거. 모른 척 할 거야 안 할 거야? 모른 척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지금 여러분 나이에 저는 그래도 할 거예요. 저는 그래도 사실을 폭로할 거예요. 순수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근데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까 방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쩔 수 없지. 부인을 살리기 위해서, 부모님 살리기 위해서, 애새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돈으로 유혹하면 또는 협박을 당하면 내가 속으로 바라고 있는 본질적인 나는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잖아요.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에 바뀌어요. 그래서 바이어가 오면 어디 데려가냐? 룸사롱. 지금도 데려가요. 우리 동기들 중에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잘하지 못했지만 상위권 정도 이제. 근데 일본어 학원 다니고 등등 하다가 이제 작은 중소 무역회사 가가지고 매일 바이어가 오면 맨날 이제 대접을 하는 거지. 어디서? 나이트와 룸사롱에서. 근데 이제 술을 마시는데 술만 먹고 대화를 할 거 아니야. 계약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하시죠. 그럼 내가 이렇게 해드릴게. 얘기할 거 아니냐? 자, 그럴 때 말을 잘 안 들어 쳐먹어. 그럼 어떡하냐? 이쁜 아가씨 갖다 붙이는 거지. 거꾸로 이제 반대일 수도 있지. 반대로도. 이거 찍고 있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자, 여기 글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미인의 얼굴에 내 마음이 바뀌기도 해요. 여기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 방금 말한 또 어디에 또 넘어가? 돈에, 권력에. 생각해보니까 내 마음은 너무나 쉽게 달아나는 거예요. 아까 슈퍼맨 되고 싶다는 마음이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다,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 바뀐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바뀐 거잖아요.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외부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그걸 이제 깨달은 거야. 나라고 하는 게 내 마음에 있긴 하지만 쉽게 사라지는 거구나. 바뀌는 거구나. 그러니까 형님 말씀대로 내 마음에 있는 거라 하더라도 내가 추구하는 모습을 항상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유배지에 가서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볼게요. 자, 천하 만물 중에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나뿐이다. 좀 빨리 할게. 이제는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사람이 있겠는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죠. 이런 거 무슨 법이라고 그래요? 쓰세요. 이런 거 뭐라고 그래요? 설의법이라고 하고요. 밑에 써도 돼요. 자, 뭐 있겠는가? 설의법이라고 하고요. 설의법이 나오면 영탄법은 붙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설의법은 크게 봐서 물음의 방식이라고 그래요. 물음의 방식이라고 하고요. 물음의 방식 안에는 진짜 의문도 있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음의 방식으로는 의문을 표시한다, 의심을 표시한다 이런 거 다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설의법은 답을 이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설의법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우면 물론 100%는 아니고 지금 제가 말하는 방법을 하다 보면 오히려 헷갈릴 수도 있는데 나중에는 이게 판단이 좀 어려워지는 지점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이렇게 해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반대로 바꾸었을 때 성립하면 설의법이에요. 야, 씨발 너 그렇게 하면 되겠어? 되지 않아, 안 돼. 이런 뜻이죠. 설의법이.
너 학생이 그런데 너 지금 어디 가냐?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데 가면 되겠어? 되지 안 돼 이런 뜻이죠. 그죠? 이런 거. 이것보다 아름다운 것이 또 있을까? 없다. 이러면 서리법.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또 어디쯤 있어? 가보자. 이러면 이건 의문문이죠. 그죠? 그건 어디 없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있으니까 가보자 이런 거지. 이런 건 서리법이 아니지. 진짜 의문문이지. 이해하겠어요? 반대로 바꿀 수 있으면 서리법이에요. 그럼 질문. 서리법을 사용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말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틀린 거예요. 안 돼요. 무름의 방식으로는 가능할 수 있어. 무름의 방식은. 서리법은 안 돼. 그럼 다시 밭은 나 몰래 지고 도망갈 사람이 있겠는가? 없어요. 근데 선생님 토지문서 훔쳐갈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떼치지 말자. 자, 우리가 밭을 이렇게 오려가지고 갖고 갈 수는 없어요. 그죠? 자, 밭은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자, 밭 지킬 필요가 없어요. 돈 주고 다른 것도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밭만 있는 건 아니고 나오는 건 아니고 집, 나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킬 필요 없는 것들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얘는 표현 방법으로는 대유법도 되고요. 예시도 가능해요. 내 밭을 치고 도망갈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니 밭은 지킬 필요가 없다. 그 뒤에 뭐가 빠진 거예요? 없다. 가져갈 사람이 없다. 그러니 밭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집을 치고 달아날 사람이 있겠는가? 똑같아요.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집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동산에 어라? 2개, 3개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지금. 그럼 뭐도 돼요? 유사한 사례 여러 개 나오고 있네? 열거도 돼요. 열거법도 돼요. 예시도 되는 거예요. 세워놓고 하니까 글씨가 너무 안 이쁘다. 자, 열거도 되고요. 예시도 되긴 돼요. 자, 내 동산의 꽃나무와 과실나무. 여기 다 있었구나. 문답법, 서리법, 열거법.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어디 때문에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끔. 과실나무 지킬 필요 없어요. 뽑아갈 수 있겠는가? 뽑아갈 수 있는데요.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요. 뽑아갈 수 있죠. 왜 없어? 자, 도둑놈이 가가지고 이렇게 큰 나무를 훔쳐가진 않아요. 자, 나무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있다. 내 책을 훔쳐가 없애버릴 수 있겠는가? 있냐 없냐? 있지. 책 도둑 맞은 적 없니? 나는 고등학교 때 김한국 이름이 한국이 이 새끼 원래 공부 잘하는 새끼들 재수없지 않냐? 선입견인가? 저는 중학교 때는 공부 잘하지 못했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웬만큼 했는데 뭘 물어보면 애 새끼들이 씨발 이것도 몰라? 있다고 하잖아. 그지? 아주 안 그러니? 그렇잖아. 넌 옆에 애들이 좋은 애들이만 있나 보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이렇게 뭐 물어보고 그러면 설명해줘. 못 알아먹어.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다시 알려줄게. 내가 다시 한번 풀어봐. 이렇게. 뭐를 모를까? 그렇게 얘 이거 모르겠구나. 이렇게. 나도 정확히 설명 안 되는 거 다시 해보고 그렇게 또 해줘. 알아듣지. 근데 그러면서 나도 공부가 되는 거지 사실은. 응? 근데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있어 가끔. 그중 김한국 그런 애가 있었는데 이 새끼 내가 책을 빌려고 하면 안 빌려줘. 바로 앞에 시간 그 수업 시간인 걸 내가 아는데 없대. 근데 나한테 이 새끼는 책을 빌려 간다? 그것도 나는 또 받은 대로 갚아주고 이런 또 스타일이 안 돼. 못 돼.
바보같이 착했어. 그래, 이거 빌려줘. 근데 내 책은 정말 예술이었어, 필기가. 암기 과목 이런 거는 거들떠보고 싶지가 않아. 공업이라는 과목이 있었거든? 다시 보고 싶지 않아. 그 수능 내 볼 과목, 아니, 학력고사 볼 과목도 아니야. 나는 제외국을 택했으니까. 응? 그래서 내신을 위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딱 한 방에 끝내고 싶은 거지. 수업 집중해서 듣고 필기 깔끔하게 착착착 한 번에 끝내요. 그 책이 그냥 거의 예술이야. 세모 동그라미가 진짜 이쁘게 자대 탁탁탁 돼가지고, 어? 개새끼 근데 빌려가잖아. 책을 잊어먹었대. 국어책도 그랬어. 국어책도 잊어먹었다고. 분명 잊어먹었을 리가 없는데 그럼 다음에 안 빌려줘야 되잖아. 그래도 또 믿고 싶은 거지. 아, 진짜 잊어먹었겠지. 국어책도 또 잊어먹었어. 병신이지. 어? 자, 책이라고 하는 건 충분히 훔쳐갈 수 있지. 응?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고, 책 자체는 훔쳐갈 수 있지. 그런데 책에 있는 그 상현의 말, 그 말이 기록된 책들은 사방에 있어요. 전국 어디에 있는 거야. 다시 사면 돼. 그러니까 책에 있는 어떤 내용 이런 것들, 응? 를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읽을 때 선생님 나 속으로 그러지 않았냐? 책 훔쳐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 안 했니? 안 했니? 착한 애들이네. 여기는 그냥 그래 책 훔쳐갈 수 없어 이렇게 생각했어? 반문해봐야 돼. 그래야 공부가 되지. 성현의 경전은, 자, 성현의 경전은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야. 그럼 가치가 없냐? 그 뜻은 아니에요. 가치는 있지, 당연히 가치가 있는데 없앨 수 없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아요. 이거는 내가 그 책을 누가 훔쳐갈 수도 있고 물에 빠뜨려고 젖을 수도 있는 거고 찢어질 수도 있고 불에 타버릴 수도 있고 그런데 사면 돼요. 또 성현의 경전의 말씀이 사라지는 건 아닌 거야. 바뀌지 않아. 굳이 그렇게 지킬 필요 없는 거야. 가치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 아니에요. 지킬 필요가 있냐 없냐를 말하는 거지. 가치를 지키지 않겠지. 그게 물의 말이 아니고. 세상에 퍼져 물과 불처럼 흔한데 누가 능히 없앨 수 있겠는가? 없앨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굳이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늘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옷과 양식을 도둑질하여 나를 궁색하게 할 수 있겠는가? 있지, 왜 없어? 근데 사면 된다는 거지. 농사 지으면 되는 거야. 한 방 없어질 수는 없는 거라는 거지. 응? 굳이 내가 지키지 않아도 늘 존재할 수 있는 것들. 반면에 본질적인 나는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쉽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가난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천하의 실이 모두 내 옷이 될 수 있고 천하의 곡식이 모두 내 양식이 될 수 있다. 도둑이 비록 훔쳐간다 한들 하나둘에 불과할 터이니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다 없앨 수는 없다. 그래서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 따라서 천하 만물 중 꼭 지켜야만 하는 것은 없다. 자, 일단 천하 만물 중에 이렇게 했으니까 일단 요것도 세모 칠게요. 그러면 얘는 지켜야 되는 거죠. 그죠? 대립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나 유독 이 나라고 하는 본질적 자아는 그 성품이 특성이 달아나기를 잘하며 출입이 무상하다.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지만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 가지 않는 곳이 없다. 이익으로 유도하면 떠나가고 누가? 뭐가 떠나가고? 본질적인 나가. 내가 아까 2억 올해 지금 2억 주고 내년에 8억 줄게. 아까 성현이 눈빛이 바뀌었잖아. 그 눈이 지금 너무 좋아하는 눈빛인데, 그지? 자, 이게 이익이야. 자, 저쪽 회사 거 말고요. 우리 회사 약품을 사시면 제가 이게 0.1%를 드릴게요. 0.1% 얼마 안 되는 것 같지? 예를 들어 100억이다. 그러면 0.1%면은 1000만 원이냐? 그럼
그런 걸로 이익하는 거야. 응? 그 이제 그런 건 그 뉴스에 자주 나오잖아요. 응? 위험과 재앙으로 겁을 주면 떠나가면. 아마 전 정부에서 여기 많이 하지 않았을까. 너 제가 시킨 대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캐비닛 연다. 많이 했겠죠? 응? 이거 터뜨릴 거야. 범죄가 저질러졌으면 그거를 수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덮어. 근데 덮으면 폐기도 하지 않아. 넣어놔 일단. 그러다가 그 상대방이 그 재수 없어 마음에 안 들어 꺾어야 돼. 그럼 그때 싹 꺼내서 당신 이거 터뜨려도 되겠어? 이렇게 하는 거지. 비겁하죠. 응? 이 위험과 그다음에 재앙으로 겁을 주면 떠나가고 질탕한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고 미인의 예쁜 얼굴과 요염한 자태만 보아도 떠나간다. 이게 이제 사람을 유혹하거나 다른 걸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게 하는 거지. 그런데 한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 몰라. 악행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쪽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쉽게 돌아가기가 어려워요. 만류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천하 만물 중에 잃어버리기 쉬운 것으로는 나보다 더한 것이 없다. 지금 작은 담배 보통 이제는 안 치고 이따가 헷갈리는 부분에서는 칠게요. 그러니 꽁꽁 묶고 자물쇠로 잠가 나를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이거 서리법으로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요거 조심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앞에 다시 보면 꽁꽁 묶고 요거 조심해야 돼. 꽁꽁 묶고 자물쇠로 잠가. 근데 이 나가 본질적 자아였잖아.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자물쇠로 잠가서 지켜야 된대요. 그래서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중요해요. 나는 나를 허투루 간수했다가 나를 잃어버린 사람이다. 현실적 자, 본질적 자. 여러분 책에는 작은 따옴표가 있기 때문에 안 헷갈려요. 근데 이제 헷갈리는 부분 조금 있으면 올 건데, 그래도 작은 따옴표 빼버리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는 그렇게까지 안 날 테니까 작은 따옴표가 있으면 본질적 자, 없으면 현실적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어렸을 때는 과거 시험을 좋게 여겨 그 공부에 빠져 있었던 것이 10년이다. 과거 왜 보냐? 관리가 되려고. 그지? 근데 좋은 의미로 따지면 관리가 돼서 목민관이 돼서 백성들을 돌보려고 나 이상을 펼치려고 도 있지만 관리가 된다는 건 부귀공명을 노리는 거예요. 너는 대학 왜 가?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잖아. 왜? 젊은 잘 살려고. 왜 의대 가려고 그러냐? 아픈 사람 치료해주고 이러려고? 있겠지. 그중에는 순수한 그런 생각을 가진 좋은 선의를 가진 사람도 있겠지. 근데 요즘 것처럼 이렇게 막 하는 거 보면 공부 좀 한다 하면 다 의대야. 사실 의사 힘들긴 해요. 응? 그런데 요즘 의대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아. 아마 지난 정권 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밥그릇 싸움 하는 거 보니까, 응? 요번에 삼성 노조도 마찬가지고 의사 연합도 뭐라 그러지? 모임도 마찬가지고. 아니 의사가 부족하다고 맨날 깽알거리면서 의사를 늘리겠다고 하는데 왜 반대하냐? 왜 반대하는 거야? 수입 떨어질까봐 그러는 거잖아. 아니야 자꾸 그러지 말. 뻔히 보이는데 뭘 아니래 자꾸. 응? 다른 국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 2,000명 늘리는 게 뭐가 문제인데. 그렇지 않냐? 쥐들은 각 지방도 가기 싫대. 서울권 경기도권 안에서 큰 병원에서 일하고 싶지. 응? 지방엔 가기 싫대. 그래서 의사가 부족하대. 힘들대. 늘려주겠대. 그럼 그것도 싫대.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밖으로 싸움한다고 생각해요. 그죠? 과거를 보는 건 어쨌든 선의도 있겠지만 부귀공명을 추구하는 거예요. 철없을 때 과거 시험은 좋게 여겨 그 공부 빠져있던 것이 10년이다. 마침내 조정의 벼슬아치가 되어 이게 상황이 변한 거를 2번 나오는데 요걸 다 의역을 좀 해놔가지고 이렇게 헷갈리진 않을 텐데 일단 화자의 신분이 처지가 바뀌었어요. 일단 벼슬아치가 된 거예요. 입신을 한 거지. 사모관대 비단 덮을 입고 도로를 미친 듯 바쁘게 돌아다니면 12년을 보냈다. 근데 뭐 정약용이 뭐 비리를 저지른 이런 사람은 아니니까 아마 좋은 의미로 뭐 백성을 잘 돌보고 뭐 이런 의미로 좀 보아도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명예, 이익 이런 걸 추구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 이게 한 번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기도 처지가 바뀌어, 상황이 바뀌어, 여기도 상황이 바뀌어 나오거든요. 근데 이 2개가 의미가 다른 거예요. 요거는 귀향인 거예요. 귀향을 가게 됐어요. 친척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 한강을 건너고 문경세제를 넘어 아득한 바닷가 대나무숲이 있는 곳. 요거 적소 유배지예요. 유배지를 적소라고도 해요. 유배지 적소라고도 하고요. 즉 유배를 당하여 멈추게 되었다. 이때 나도 땀 흘리고 숨을 몰아쉬며 허둥지둥 나의 발등 뒤꿈치를 쫓아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다. 자, 온 거는 일단 유배당한 건 누가 온 거예요? 내 발뒤꿈치 내는 누구예요? 현실적 자예요, 본질적 자예요? 현실자예요, 본질적 자예요? 현실적 자가 온 거죠. 응? 자, 아이씨, 문자 보다 잘못 줘. 미안한데 나. 오케이. 그러면 앞에 있는 나는 본질적 자. 잠깐만. 잠깐만요. 지금 끊기는 그런데? 그래, 다녀오세요. 일단은 지금 멈추면 안 되는구나. 자, 지금 찍고 있었죠? 자,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는가? 잠깐만. 자, 여기 해야 돼. 자, 나는 나에게 말했다. 자, 여기까지는 알 수 있죠? 자, 요거는 자, 나는 나에게 뭐 작은 따옴표가 있으니까 괜찮아. 나에게 말했다. 그럼 화자가 현실적 자하고 청자가 본질적 자잖아요. 그러면 너는 할 때 너가 누구예요? 너가 세무쳐야 돼, 동그라미 쳐야 돼.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느냐라고
현실적 자가 본질적 자한테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너가 누구예요? 본질적 자죠. 여기가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는가? 여우나 도깨비에게 홀려서 왔는가? 바다의 신이 불러서 왔는가? 너의 가족과 이웃이 손에 있는데 어째서 그 본가장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멍하니 꼼짝도 않고 돌아갈 줄을 몰랐다. 그 안색을 보니 마치 얽매인 게 있어 돌아가려 해도 돌아갈 수 없는 듯 했다. 그래서 나를 붙잡아, 즉 나를 되찾아 함께 머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본질적 자와 현실적 자가 다시 일치하게 된 거예요. 이 무렵 내 둘째 형님 또한 그 나를 잃고 남의 섬으로 가셨는데 역시 나를 붙잡아 함께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다. 본질적 자를 다시 되찾게 되었다. 좀 그 다음에 자, 결 볼게요. 유독 내 큰형님만이 나를 잃지 않고 본질적 자를 잃지 않고 편안하게 수호제에 단정히 앉아 계신다. 본디부터 지키는 바가 있어 나를 잃지 않으신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것이야말로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의 이름을 수호라고 붙이신 까닭일 것이다. 일찍이 큰형님이 말씀하셨다. 자, 큰형님이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나의 자를 태현이라고 하셨다. 클태자 거물은 자예요. 천자문 처음에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이렇게 하잖아요.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늘이 까맣냐? 까맣지 하늘. 파란 건 햇빛 산란되면 그런 거고, 그죠? 우주는 까맣잖아요. 근데 이 까맣다가 무슨 뜻일까요? 그 세종대왕께서 천지인 세 글자 아랴 하늘을 본다는 걸 점만 찍었잖아요. 기가 막힌 표현인 거예요. 천재 아니냐? 국뽕이냐? 발상이 기가 막힌 거예요. 끝없이 넓은 하늘을 점으로 찍은 거예요. 안 뛰어나냐? 국뽕이냐? 저는 뛰어난다고 생각해요. 자, 까맣다라고 하는 건 끝없이 광활함, 넓음 이런 뜻이에요. 태연이라고 하는 건 지극히 크다, 광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주에 대한 사랑이 되게 컸나 봐요. 기대가 컸나 봐요. 큰 사람이 되라 뭐 이런 뜻이었나 봐요. 아버지께서 나의 자를 태연이라고 하셨다. 나는 홀로 나의 태연을 지키려고. 나의 태연이 뭐야? 지키려고 하는 거네. 형님은 본질적 자를 지킬 줄 알았어. 그래서 유배를 안 당했어. 동그라미예요. 그래서 서재 이름을 수호라고 하였다 라고 하는데, 이는 그 이름 지은 뜻을 말씀하신 것이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건 이제 소견 논거라고 하는데, 성현의 말을 인용하면 그만큼 신뢰성이 생기는 거예요. 설득력을 높이는 거예요. 자, 표현 방법은 인용이고요.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옆에 써 있을까? 자, 앞뒤에 써 있긴 써 있었는데 다시 한번 쓸게요. 설득력 높임. 이렇게.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일인가? 자신을 지키는 것이 큰일이다. 그래서 얘도 본질적 자예요. 라고 했는데 참되도다 그 말씀이요. 공자의 그 말뜻을 나도 이제 알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본질적 자는 그래서 꼭 지키고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드디어 내 생각을 써서 큰 형님께 보여드리고
소재 기문으로 삼는다. 마지막 집필 동기. 글을 쓴 계기 좋고 이걸 또 집필 이렇게 나온 집필을 또 모르는 학생들 요즘 있으니까 집필 동기 이렇게 해도 같은 말이에요. 자, 일단 여기까지 밑에 있는 문제는 딸랑 2개밖에 안 되냐? 자, 앞에랑 그 뒤에 학습파트 잠깐 볼게요. 252쪽 수호지에 대한 필자의 생각. 귀양 가기 전에는 나는 지킬 필요가 없는데 나를 지킨다고? 이상하네 라고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형님 말을 맞네, 나는 지켜야 되는 거네, 본질적자를 꼭 지켜야 되는 거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자, 현상적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자인데 부기공명을 추구한 거예요. 과거 공부한 걸 말해요. 본질적인 나, 근원적인 순수한 존재, 어떤 게 변하지 않은 그랬지만 필자는 본질적 자를 지키지 않으면 바뀔 수도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지켜야 한다고 본 거예요. 자, 이거 괜히 또 말 어렵게 되었네. 자, 상황에 따라 현상적 저하가 변하면 현실 속 내가 처지가 바뀌어. 아까 그렇게 좀 사고가 나고 뭐 아픈 상황이 벌어지고 나쁜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면 욕심도 생기기도 하고 비리를 저지르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현상적 자가 변한 본질적 자가 이렇게 된다. 현상적 자를 잘 다잡아 본질적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본질적 자를 지켜야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빨리 보자. 넘어가자. 자, 나와의 대화 자문자답이에요. 자, 여기를 자문자답으로 잡았네요. 여기 부분을 이렇게. 난 이제 요게 이런 부분. 있겠는가? 지킬 필요가 없다. 있겠는가? 지킬 필요가 없다. 여기도 사실 자문자답이에요. 자문자답인데 여기를 지금 이 부분을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걸로 사실 성찰인 건데. 자, 나와의 대화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묶어가지고 이렇게 A 해가지고 문제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독자 이해를 돕는다. 자신을 객관하여, 자, 이런 거 중요하다. 자신을 객관하여, 밑줄 치고 지금 외우세요. 자신을 객관하여 성찰의 내용, 성찰에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 드러내주고 있다. 자, 큰형님은 본질을 잘 지킨 사람이고요. 둘째 형님과 나는 현실 때문에 본질적 자를 잃었던 사람이에요. 그 차이점. 자, 넘겨서. 자, 요거는 방금 얘기했었어요. 날개 설명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상한 일입니다 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형님 말대로 나는 본질적 자는 지켜야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걸 깨달은 거고요. 처음에 이상한 일입니다. 아까 있었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나를 지키는 것의 의미, 이거 말을 바꿔가지고 나올 수 있겠다. 본성을 온전한 상태로 유지. 주관 잃지 않는 것, 올바른 정신을 지키는 것, 이런 거. 용어 변경해서 나오더라도 찾아내실 줄 아셔야 되겠고요. 처음에는 이런 것들 지킬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자, 처음에는 그럼 말 안 되겠다. 자, 이런 것들은 가지고 훔쳐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지킬 필요가 없고, 근데 나는 유혹에 따라서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본질적 자는 지켜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나는 이익과 유혹이 등에 쉽게 떠날 수 있고 잃을 수 있고 한 번 잃으면 다시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즉 잃어버리기 쉬운 거다. 근데 되찾기는 어려운 거. 두 가지예요. 자, 필자가 물음을 자신에게 던진 것 자문이었어요. 자문자답을 하게 되면 제3자의 입장처럼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효과적으로 그래서 성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직접적 대화를 통해 필자의 고민과 내적 갈등을 생생하게 드러낸다. 그래서 독자의 공감을 돕는다. 객관식을 낼 수 있겠어요? 이걸 A 이렇게 묶은 다음에 어떤 A 표현의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적절한 것 이거 다 쪼개가지고 객관적으로 살핀다, 효과적으로 성찰할 수 있다, 내적 갈등을 생생하게 드러난다,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공감을 유도한다. 다른 거 하나 딱 집어서 오지선다로 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요 뒤에 있는 내용은 학교에서 진도는 아직 끝은 아니야. 2개는 풀어야지.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 요거는 나간 다음에 확인하고 학교에서 진행하면 그때 할게. 자, 문제 푸세요.